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장현 교사 김맨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아주 생활 깊숙한 곳까지 정착해 있는 세상이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인공지능을 쉽게 느끼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없는 것은 이제 거의 없거든요. 네, 아주 간단한 예로 여러분 영상 밑에 많은 영상들 뜨죠. 그리고 추천 영상도 뜨는데 이것도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인공지능이 더 활발해진다고 하거든요. 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거의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거의 다 해내고 있죠. 그럼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게 미래의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조작하거나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지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인간의 일자리는 대부분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고 그 빈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된다고 하는데요. 네, 선생님 생각에는 이러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바로 프로그래밍 사고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코딩 능력을 말하는 거죠. 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외국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외국인의 언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그 외국인이 우리의 언어를 배워서 같이 대화를 하잖아요. 아니면은 바디랭귀지, 몸으로라도 대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고 인공지능을 조작하려면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네,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이 언어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네,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는데요. 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쉬운 편에 속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언어인 스크래치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스크래치를 배워본 친구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과 함께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따라하면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거거든요. 네, 인공지능, AI, 프로그래밍 언어 등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고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러 출발해 볼까요? 출발! 네, 이 영상은 조코딩 채널을 참고해서 만든 영상으로 스크래치를 처음 하는 학생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영상입니다. 네,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이므로 영상이 길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재생 속도를 조금 빨리 하거나 필요한 부분으로 스킵해서 들어도 됩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돼요. 네,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고 이 주소를 입력하세요. 네, 선생님은 구글 브라우저를 사용할게요. 네, 들어가면 위쪽에 만들기 시작하기가 있어요. 네,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요. 네, 창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영어로 뜨는 친구들은 저기 위에 보면 지구 모양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중간쯤에 보면 한국어가 있어요. 네, 이 한국어를 찾으면 한국어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네, 왼쪽에는 이렇게 다양한 코드 블럭이 있고 가운데에는 코드 블럭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고 코드 블록들을 쌓아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알고리즘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말하는데요. 이제 코드들을 모아서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네, 오른쪽은 코드를 실행시켜서 캐릭터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이 캐릭터를 스크래치에서는 스프라이트라고 합니다. 네, 왼쪽에 있는 코드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동작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네, 움직이거나 위치를 지정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고 형태는 모양을 나타내요. 예를 들면 무엇을 말하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효과를 내거나 크기를 바꾸거나 하는 등의 코드가 있고 소리는 말 그대로 소리고요. 네, 이벤트는 아시죠? 네, 이벤트 짜잔 생일 파티나 깜짝 놀라거나 게임하다가 이벤트가 나오면 어때요? 네, 뭔가 마음이 움찔하죠? 네, 그거예요, 그거. 네, 이벤트는 사건, 행사라는 뜻으로 무언가를 실행하거나 어떤 신호를 다루는 코드들은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네, 제어는 조종하는 거예요. 네, 제어판처럼요. 영화나 만화,
게임에서 무언가를 제어한다고 할 때 약간 우리 조종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런 코드들이 여기 다 있어요. 기다리게 하거나 무한 반복하거나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라거나 하는 등의 코드가 다 있고요. 그리고 감지는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캐릭터가 벽에 닿았는가, 어떤 키를 눌렀는가, 소리나 시간 등이 반응했는가, 이런 반응과 관련된 코드들이 있고, 연산은 느낌이 오죠. 산수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 1부터 10 사이에 난수라고 되어 있는데 난수는 랜덤이란 뜻이에요. 무작위 숫자, 그리고 크다, 작다 등의 코드가 있고요. 변수는 조금 어려워요. 네, 변수는 다양한 그 코딩 프로그램에서도 아주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변수에서 변은 변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1, 3, 5, 7, 9, 11, 13, 15라는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이 너무 기니까 얘네들을 모아서 이름을 정해주는 거죠. 홀수. 이렇게 내가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랍장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 서랍장 안에 다양한 것들을 넣는 거죠. 이 서랍장은 그 조코딩 채널에서 배울 수 있어요. 네, 변수의 이름이 서랍장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 변수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서랍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것처럼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만의 블록은 위에 있는 코드 블록이 아닌 내가 직접 만드는 코드 블록인데 이번 수업에는 쓰이지 않아요. 다음에 사용하는 수업이 있을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예시로 하나 해볼게요. 먼저 오른쪽 밑에 내가 명령할 스프라이트가 클릭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네, 지금은 하나밖에 없어서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네요.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시작할 때는 이벤트로 가서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라는 블록을 가지고 와요. 가져올 때는 마우스로 끌어서 가운데 창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여 볼 텐데요. 움직이는 거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동작으로 가야겠죠. 동작에서 10만큼 움직이기를 가져와요. 그리고 깃발을 클릭했을 때 밑에 붙이세요. 네, 이제 움직이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오른쪽 위에 깃발을 누르면 네,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밑에 X를 보면 숫자가 10씩 늘어나는 게 보일 거예요. X는 왼쪽 오른쪽, 즉 양옆으로 움직일 때 X 값이 바뀌고요. Y는 위아래로 움직일 때 값이 바뀌어요. 이 부분은 중고등학생 때 자세히 배우니까요. X, Y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옆으로 되어 있는 거 화살표, 그리고 위아래로 화살표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위치를 정하거나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X와 Y가 0으로 되어 있으면 딱 가운데 스프라이트를 위치할 수 있어요. 이 0보다 왼쪽이거나 아래쪽이면 숫자 앞에 마이너스, 즉 빼기가 붙고요. 갈수록 숫자의 크기는 커져요. 그리고 오른쪽이거나 위쪽으로 가게 되면 그냥 숫자가 커져요. 마이너스가 안 붙고요. 네, 그리고 크기 부분은 이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 하면 커지고 스프라이트가 작게 하면 작아져요. 이렇게요. 기본은 100으로 되어 있네요. 네, 100으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정할 수 있어요. 고양이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엔터를 치면 네, 밑에 보면 고양이로 바뀌죠.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 외에도 다양한 스프라이트를 추가할 수 있는데 오른쪽 밑에 보면 고양이 얼굴 보이나요? 네, 이 고양이 얼굴을 누르면 스프라이트 고르기와 그리기가 있어요. 눌러보면 이렇게 다양한 스프라이트들이 나오고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기를 누르게 되면 내가 직접 스프라이트를 그리는 거고요. 네, 여기 오른쪽에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여기 방향 보이나요? 방향은 3가지 기능이 있어요. 네, 눌려보면 이 스프라이트가 바라보는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 오른쪽이 90도예요. 그리고 화살표를 마우스 이렇게 돌려보면 마우스로 움직여보면 방향의 숫자가 바뀌죠. 네, 빙글빙글 돌아가죠. 이게 여기 3개 있는 것 중 회전하기 기능이에요. 네, 회전하기 기능. 그리고 가운데 화살표가 2개 마주보고 있는 걸 누르면 네, 90도일 때는 오른쪽, 그리고 마이너스 90, 즉 빼기 90도일 때는 왼쪽을 보게 할 수 있어요. 아까 회전하기랑은 다른 기능이죠. 네, 이 기능이 왼쪽, 오른쪽 기능이에요. 스프라이트를 빙글빙글 돌리지 않고 좌우 방향으로만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해요. 오늘 게임 만들기 수업에 사용할 기능입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기능을 보게 되면 회전하지 않기 기능인데요. 회전하지 않기 기능은 스프라이트가 회전하지 않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방향은 12시 방향. 즉, 위가 0도, 오른쪽이 90도, 그리고 아래쪽이 180도, 그리고 왼쪽이 마이너스 90도인 것을 알면 좀 편해요. 네,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알고리즘 블록들을 삭제하고 싶으면 끌어서 왼쪽에다가 이렇게 다시 넣어주면 사라집니다. 실수로 버렸다면 편집하는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리고 되돌리기 기능을 누르면 돼요. 단축키는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Z키를 누르면 다시 돌아와요. 네, 이렇게 똥피하기 게임 만들기 중에서 기본 설치랑 그리고 조작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네, 이제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코드 블록을 정해서 고양이가 움직이도록 만들어 볼게요. 네, 아직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고양이로 안 바꾼 친구들은 스프라이트 창에 이름을 고양이로 바꿔주세요. 네, 이제 우리가 키보드 왼쪽과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 고양이가 움직여야겠죠. 네, 이벤트로 들어가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옵니다. 깃발을 클릭한다는 말은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네, 시작을 했으면 이제 키를 눌러야겠죠. 만약 우리가 오른쪽 키를 눌린다면 이라는 명령어를 만들어 볼게요. 순서대로 이해하면 정말 쉬워요. 네, 제어에 들어가서 만약 무엇이라면을 가지고 오세요. 만약 육각형 안에 있는 것이 된다면 밑에 흰색 빈칸을 수행하세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건너뛰고 쭉 내려가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오른쪽 키를 눌러야겠죠. 네, 오른쪽 키는 감지에 있어요. 감지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블록을 가지고 오세요. 네, 안에 넣을 때는 중간이 아니라 앞쪽에 맞추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스페이스를 클릭하면 오른쪽 화살표가 있어요. 그걸로 바꿔주고요. 그럼 처음부터 보면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시작하세요. 만약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다면 여기까지 한 거예요. 네, 이제 움직여야겠죠? 움직이는 건 그렇죠. 동작에 있어요. 네, 그리고 동작에서 10만큼 움직이기를 가지고 옵니다. 넣을 때는 만약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는가 밑에 흰 부분에 넣으면 쏙 들어갈 거예요. 네, 이제 재생을 해볼게요. 깃발을 눌리고 오른쪽 키를 눌러도 움직이지가 않죠. 그쵸. 네, 이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실행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깃발을 막 눌리면서 오른쪽 키를 계속 눌러보면 아마 움직일 거예요. 네, 이렇게 명령 알고리즘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빨리 끝나는 명령어를 지속되게 하려면 그렇죠. 이걸 넣어주면 돼요. 바로 제어에 들어가서 무한 반복하기를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이 무한 반복하기는 밑에 넣는 것이 아니고 만약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는가 보다 위에 넣어주세요. 네, 제일 처음부터 반복을 시작해야 되니까 이것보다 키보다 위에 넣어줘야 돼요. 네, 이제 깃발을 클릭하고 시작한 후에 오른쪽 키를 눌러볼게요. 네, 잘 움직이네요. 네, 쭉 눌리면 쭉 가네요. 네, 이제 오른쪽은 완성했으니까 왼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네, 제어해서 만약 코드를 가지고 와도 되지만 네, 편하게 오른쪽과 똑같은 코드일 테니까 복사하기를 이용해 볼게요. 네, 아까 만들어 놓은 만약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는가 코드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복사하기가 있어요. 네, 눌리면 마우스에 복사된 게 붙어 있죠. 네, 이거를 무한 반복하기 속으로 넣어주세요. 넣을 때 만약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는가 안에 넣으면 안 돼요. 네, 밑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네, 넣은 다음에는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고 왼쪽 화살표로 바꾸어 주세요. 네, 자, 실행해 볼게요. 네, 그런데 왼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가죠. 네, 이건 아까 설명했는데요. 네, 고양이가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왼쪽을 보도록 해야겠죠. 네, 이럴 때는 동작에 들어가세요. 네, 동작에 들어가서 90도 방향 보기 코드를 가지고 오세요. 네, 이 코드를 키를 눌렀을 때 바로 동작되게 해야 하니까 만약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는가 바로 밑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조작법에서도 말했지만 왼쪽을 보려면 그렇죠. 마이너스 90, 즉 빼기 90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 조작법에서 얘기했듯이 좌우로 움직일 때는 방향을 바꾸어 줘야 된다고 했죠. 네, 마이너스 90도 방향 보기를 눌린 다음에 저기 오른쪽 스프라이트 쪽에 보면 방향 있죠. 네, 그 방향을 눌리고 그 세 개 중에 가운데인 왼쪽, 오른쪽을 눌리세요. 그래야 고양이가 빙글빙글 회전하지 않고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다고 했죠. 네, 왼쪽을 했으니까 오른쪽도 똑같이 해주고 방향은
오른쪽을 봐야 되니까 90도 방향 보기를 넣어 줄게요. 네, 이제 초록 깃발을 눌러서 오른쪽 왼쪽 키를 눌러 볼게요. 네, 성공했네요. 그리고 고양이가 가운데 있는 것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똥피하기에 좋겠죠. 네, 그래서 고양이를 아래쪽으로 내려볼게요. 네, 시작할 때 항상 바닥에 있게 하려면, 그렇죠, 높이니까 Y의 숫자를 바꿔줘야겠죠. 네, 바닥에 고양이를 가지고 내려와 보세요. 바닥에 놓으니까 Y 앞에 숫자가 얼마 정도로 되어 있나요? 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선생님은 마이너스 130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시작했을 때 고양이가 항상 마이너스 130 위치에 있도록 해줄게요. 네, 그러려면, 그렇죠, 위치에 있도록 해야 되니까 동작에 들어가야겠죠. 동작에서 Y좌표를 무엇으로 정하기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130을 적어주고, 빼기는 그 키보드에서 숫자가 있는 그 부분을 키패드라고 하는데 거기 제일 오른쪽 위에 있거든요. 거기 빼기를 눌린 다음에 이제 이 코드를 어디에 넣을 건지 정해야 되는데, 시작할 때부터 이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계속 고정을 해야 되니까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바로 밑으로 가져갈게요. 네, 고양이를 위로 올려놓고 시작 깃발을 한번 눌러 볼게요. 네, 항상 밑에 있는 걸 보니까 네, 이제 성공했네요. 고양이는 이제 완성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면 이제 반 정도는 완성했어요. 네, 여러분, 고양이는 완성했는데 우리가 지금 뭐 만들고 있나요? 그렇죠, 똥 피하기 게임 만들고 있죠. 똥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이제 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똥은 새로운 스프라이트가 필요한데요.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만들 때는 오른쪽 밑에 캐릭터를 눌리면 스프라이트 고르기, 그리기가 있죠. 네, 여기서 스프라이트 그리기를 눌리고 붓을 선택해서 똥 모양을 그려주세요. 네, 똥은 빈틈이 안 생기게 마무리를 잘 지어주세요. 그리고 똥 안에 색칠할 때는 여기 페인트를 눌러서 채워 넣어주면 돼요. 네, 똥 색깔을 바꾸려면 위에 채우기, 색을 눌러서 원하는 색을 고르면 되고요. 똥이라서 갈색을 하기보다는 선생님은 귀여운 똥인 분홍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그런 다음 다시 왼쪽 위에 코드를 눌러서 코드로 돌아오세요. 이제 오른쪽 밑에 보면 스프라이트 모여 있는 그쪽에 보면 고양이 스프라이트 옆에 새로운 스프라이트가 생겼죠. 네, 이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똥으로 바꿔줄게요. 그런데 똥이 너무 크니까 크기를 한 30 정도로 줄여볼게요. 여러분들도 크기를 좀 줄여보세요. 네, 이제 똥 스프라이트 위에 크기를 눌리고 100을 30으로 바꿔주세요. 네, 작아졌네요. 이제 똥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도록 해야겠죠. 지금부터는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코드를 넣은 것처럼 똥 스프라이트에도 코드를 넣어 볼게요. 네, 먼저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오고, 네, 똥은 위에서 내려오니까 동작에 Y좌표를 무엇으로 정하기를 가지고 오세요. 네, 시작하면 무조건 메뉴에 있도록 해줘야겠죠. 그래서 똥을 움직여서 메뉴의 좌표, Y좌표가 얼마인지 확인해 주세요. 네, 메뉴에 놓았을 때 Y좌표가 163이네요. 네,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160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코드에도 163을 적어주세요. 똥을 아무 위치에 갖다 놓고 이제 깃발을 눌러보면 똥이 163, 즉 맨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똥이 내려와야 되니까 계속 내려오도록 무한반복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무한반복하기는 제어해서 무한반복하기 코드를 가져오고, 내려오는 건 Y좌표가 줄어들게 하면 되니까 동작에서 Y좌표를 뭐뭐만큼 바꾸기 코드를 가지고 와서 빼기 10을 해주세요. 그러고 깃발을 눌러보면 똥이 내려오네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똥이 바닥에 닿으면 게임이 끝나면 안 되겠죠. 떨어진 똥은 없어지고 새로 위에서부터 떨어지도록 해야겠죠. 즉, 만약 똥이 바닥에 닿으면 처음부터 시작한다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그럼 제어에서 만약 코드를 가지고 오세요. 네, 제어에 만약 무엇이라면을 가지고 오고, 바닥, 즉 바닥도 벽이니까 벽에 닿으면을 넣어야 하니까 감지에 들어가세요. 감지에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코드를 가지고 와서 마우스 포인터를 벽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만약 벽에 닿으면 다시 똥이
그렇죠. 제일 위로 가야겠죠. y좌표를 163으로 올려줘야겠죠. 동작에서 y좌표를 163으로 정하기를 가지고 와서 무한 반복하기 안으로 넣어주세요. 네, 깃발을 눌러보면 그렇죠. 똥이 바닥에 닿으면 다시 이제 맨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런데 똥이 한 곳에서만 떨어지면 이렇게 재미가 없죠. 그래서 아무 데서나 떨어지도록 해볼게요. 똥이 지금은 시작할 때마다 y좌표 163에서 시작하는데 이제 왼쪽, 오른쪽 어디서든 떨어지게 하려면 그렇죠. y가 아니고 이제 x좌표가 왔다 갔다 해야겠죠. 네, 동작에서 x좌표를 무엇으로 정하기 코드를 가지고 오고 연산해서 뭐뭐 사이에 난수 지정을 가지고 오세요. 네, 난수는 랜덤이라고 했죠. 이 연산 코드를 사이에 넣어주고 화면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x좌표를 입력해주면 돼요. 네, 이제 똥을 움직여서 좌표를 확인해 볼게요. 네, 왼쪽은 마이너스 213, 오른쪽은 213이네요. 네, 여기 1부터 10 사이의 난수에 마이너스 210과 마이너스 213과 그리고 213을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만든 똥의 y좌표 밑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네, 시작할 때랑 벽에 닿았을 때 둘 다 복사해서 넣어주세요. 네, 복사하고 그리고 네, 밑에 거는 이제 버려주면 돼요. 네, 시작할 때랑 벽에 닿았을 때 둘 다 꼭 넣어주세요. 네, 순서대로 복습해 볼게요. 네, 초록 깃발을 눌렀을 때 y좌표를 162에서 시작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x좌표는 마이너스 213에서 213으로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그 뒤로는 무한 반복해 주세요. 네, 무엇을 무한 반복하느냐? 그렇죠. y좌표를 빼기 10, 마이너스 10씩 계속 줄여주세요. 그리고 만약 벽에 닿으면 다시 y좌표를 맨 위인 162로 정해서 떨어지게 해주고 이때 x좌표는 처음처럼 마이너스 213부터 213 사이의 임의의 랜덤한 위치로 정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코드를 만든 거예요. 말로 설명하니까 쉽고 그리고 코드를 보니까 더 쉽죠. 이해가 되었나요? 이래서 코딩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쉽죠. 네, 이제 깃발을 눌러보면 임의의 위치에서 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똥이 바닥에 떨어지면 다시 생기는 것까지 해봤으니까 똥이 고양이에 닿으면 어떻게 되는지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네, 벽에 닿는 코드인 만약 벽에 닿았는가 부분을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벽 부분을 고양이로 바꿔주세요. 그런 다음에 무한반복하기 안으로 쏙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무한반복하기 안에는 지금 만약 벽에 닿았는가 하는 조건문과 그리고 만약 고양이에 닿았는가 하는 조건문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네, 이제 깃발을 눌러보면 그렇죠. 똥이 벽, 즉 바닥에 닿아도 다시 위에서 생겨나고 고양이 머리에 닿아도 다시 위에 y좌표 162에서 생겨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런데 그냥 똥을 맞으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효과음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왼쪽 위에 코드 모양 소리 보이나요? 거기서 소리를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에 음향 버튼을 누르면 여기 밑에 음향 버튼을 누르면 소리 고르기가 있고 소리 녹음하기가 있어요. 집에 마이크가 없으면 소리 고르기에서 소리를 가지고 와도 되고 마이크가 있으면 소리 녹음하기를 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소리 녹음하기를 해볼게요. 뿌직. 네, 녹음을 하고 소리의 길이를 조정해서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리의 이름을 똥 맞는 소리로 정해줄게요. 네, 왼쪽 위에 보면 소리 옆에 적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똥 맞는 소리라고 적어주세요.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네, 소리를 눌러보면 두 번째에 똥 맞는 소리 재생하기 코드가 있거든요. 이 코드를 가지고 와서 만약 고양이에 닿았는가 밑에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제 재생해 볼게요. 뿌직. 뿌직. 네, 고양이 머리에 뿌직. 똥이 맞으니까 뿌직뿌직 뿌직. 소리가 나죠. 네, 이제 정말 90% 이제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을 위해서 게임 목숨과 점수를 넣어봐야겠죠.
제일 처음에서도 말했지만 새로운 서랍을 만들 때는 무슨 코드를 써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변수를 가지고 와야 돼요. 변하는 수, 즉 서랍장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눌러주시고요. 변수에 들어가서 변수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목숨, 점수라는 변수 2개를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시작했을 때부터 목숨과 점수 변수가 적용돼야 되니까 시작했을 때니까 이벤트에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오고 변수에서 나의 변수를 무엇으로 정하기를 2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는 목숨으로 바꾸고 하나는 점수로 바꾸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여기 뜨는 게 보이죠? 네, 목숨과 점수는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시작시 목숨을 3으로 정하고 점수는 0으로 정해 볼게요. 자, 이제 똥 스프라이트를 눌리세요. 그리고 똥이 바닥에 닿으면 그렇죠. 점수 1점으로 올리고 똥이 고양이 머리에 닿으면 목숨을 1점 내려야겠죠. 네, 똥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 변수에서 나의 변수를 뭐만큼 바꾸기를 가지고 오세요. 바꾸기예요. 여기서 정하기로 가져오면 안 되고 뭐뭐만큼 바꾸기로 가져와야 됩니다. 나의 변수를 점수로 바꾸고 1점씩 바꾸게 한 다음에 만약 벽에 닿는가 밑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변수에서 나의 변수를 뭐뭐만큼 바꾸기 코드를 가지고 와서 목숨으로 바꾸고 목숨은 빼기 1, 즉 마이너스 1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 코드는 만약 고양이에 닿았는가 밑에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목숨이 0이 되면 게임이 끝나야겠죠? 그러면 제어에서 만약 뭐뭐라면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연산에서 뭐뭐는 뭐뭐일 때를 가지고 와서 만약 옆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변수에 들어가서 목숨 변수를 여기 앞쪽에 넣어주고 오른쪽 는 옆에 0에는 0을 넣어주세요. 네, 목숨이 0이 되면이니까 목숨은 0이 되도록 해주고 그리고 만약 목숨이 0이 되면 모든 실행을 멈추어야 되죠. 멈추기는 어디 있냐면 제어에 들어가서 멈추기 모두 이 부분 이 코드를 가지고 와서 밑에 넣어주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든 코드를 어디에 넣느냐? 네, 무한 반복하기 안에 넣으면 되는데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목숨을 마이너스 1로 바꾸기 밑에 넣어주세요. 이게 넣기가 힘들거든요. 넣어서 혹시나 이렇게 코드가 엉키는 친구들은 선생님 화면을 보고 똑같이 맞춰주세요. 이게 잘못 넣으면 게임이 이상한 데서 끝나버리거든요. 아니면 시작이 안 되거나 멈출 수가 있어요. 혹시나 만든 결과물이 시작했는데 바로 멈추거나 이런 친구들은 여기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잘못한 친구들은 영상을 보고 다시 수정해주고 주의해서 코딩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깃발을 눌러볼게요. 뿌직! 네, 게임이 잘 되네요. 그런데 게임이 끝났을 때 끝났다고 뿌직! 말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고양이가 게임을 끝났다고 말해주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이벤트에 클릭했을 때를 하나 더 가져오고 제어에서 무한반복 코드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안에는 만약 목숨이 0이라면 게임 오버라고 말하기를 넣어 볼게요. 제어에서 만약 코드를 가지고 오고 아까처럼 연산에서 뭐뭐는 뭐뭐 이거를 하나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변수에서 목숨을 연산 코드 안에 넣어주고 옆에 0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형태에 들어가면 안녕 말하기 코드를 가지고 와서 안녕 너무 반갑게 얘기했나요? 네, 안녕 말하기 코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안녕 부분에 지우고 게임 오버라고 적어주세요. 한글로 게임 오버라고 적어도 돼요. 네, 재생해 볼게요. 뿌직 뿌직. 네, 목숨이 0이 되니까 게임이 멈추고 고양이가 게임 오버라고 말하네요. 네, 혹시 게임이 너무 쉽다면 똥을 여러 개 만들어도 됩니다. 똥 스프라이트를 오른쪽 클릭하면 복사를 할 수 있어요.
네, 이미 코드가 다 완성된 똥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딩을 한 똥이기 때문에 웃기네요. 네, 코딩을 한 똥이기 때문에 복사한 다른 똥들도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게임을 해볼게요. 뿌직 뿌직. 네, 드디어 게임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만든 똥피하기 게임은 가장 기본적인 코드로 만들어 본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양이와 똥의 속도를 바꿔보거나 여러 개의 똥 속도를 다르게 한다거나 다른 효과를 넣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로 남겨드릴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도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완성된 게임을 저장해야겠죠. 네, 왼쪽 위에 파일을 눌러서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를 먼저 눌러주세요. 혹시나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저장하기를 눌러주고, 그리고 파일로 저장하지 않고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른쪽 메뉴에 로그인을 하면 돼요. 아이디가 없는 친구들은 스크래치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스크래치 가입을 했거든요. 가입이 금방 되니까 가입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세요. 네, 로그인을 하면 메뉴에 이 게임의 제목을 정할 수가 있어요. 제목에 똥피하기 게임이라고 적고 옆에 보면 공유라고 있거든요. 공유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 게임의 사용 방법을 여기 적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네, 밑에 보면 링크 복사가 있죠. 네, 여기에 뜨는 링크 주소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만든 똥피하기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똥피하기 게임을 친구나 가족, 선생님들에게 반드시 한번 주소를 그냥 복사해서 보내면 되거든요. 보내서 자랑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게임을 만든 거니까요. 네, 이렇게 오늘은 스크래치로 똥피하기 게임을 만들어 보았어요. 실제로 해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네, 여러 번 해보면 다른 코딩도 쉽게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스크래치 영상도 재밌지만 앞으로는 이 코딩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스크래치가 아니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코딩하는 방법을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기본은 다 똑같아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기계나 또는 뭐 로봇이나 아니면 컴퓨터에게 명령어를 적어주는 거거든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돼요. 똥이 위에서 떨어지도록 하세요 하려면 똥을 맨 처음에 위에 둬야 되고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해줄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다들 똥 잘 피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뿌직 뿌직.